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큰 하늘은 본래 고요하니 아득하고 묘한 조화를 누구에게 물으랴. 사람의 일이 진실로 어그러지지 않으면 비오고 햇볕 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따르게 된다네. 바람을 따라 도리에 부딪힌다면 곧 만바람을 재촉하고 축축함이 보리밭에 미친다면 온 지역이 고루 윤택하여진다네. 김종서가 안평대군에 보낸 시입니다. 김종서는 문종과 단종의 안위를 걱정했을 겁니다. 사관은 반역을 부추기는 시라고 기록했다죠. 진정한 충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제에 이어 조선왕조 충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충의 열전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사육신난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신은 분명히 충신들이죠. 충신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충신이겠습니까? 저 성산문이 이제 세조 앞에서 고문을 받을 때 각을 떴다라고 하죠, 그죠? 네. 실록에 보게 되면 각이라는 게 이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부를 갖다 다 벗겨내 가지고 인두로 이렇게 찢었던 거죠, 그죠? 네. 그랬는데 성산문이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예, 잔인무도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성산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유를 하려고 했거든요. 너 좋다.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좋다. 네. 근데 이제 돌아서면은 네. 나의 충신으로 돌아서면은 네. 내가 너 살려주고 부귀영화 보장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산문이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수양 나으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 성산문과 예. 박팽년이 그 얘기들 참 대단하죠. 예, 끔찍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냐? 성산문과 박팽년 또 하위지 이계, 이성원, 뭐 유흥부 이런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들이 왜 세조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근데 이 앞선 시기에 말이죠. 이들이 계유정난에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산문 같은 경우는 계유정난의 정난공신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공신책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는 데는 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그 뒤에 왜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단종의 복위를 시도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조선왕조 충의열전 이 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육신들이 어떤 그 충성스러운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들이 특히나 세종과 집현전 학사 시절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단종을 위해서 끝내 목숨을 버렸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과 더불어서 과연 이 본질적 측면이 무엇일까. 이들이 단순한 집현전 학사가 아니라 관료로서 또 정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그런 분명히 욕망들이 있었거든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답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세조대 정책하고 세종의 정책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종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세조는 건강이 무지무지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스타일도 다른 거예요. 즉 관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세종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에 있는 정승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종 결재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에 있었던 판서들이 즉 장관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의정부에 있는 정승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럼 이 정승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집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항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대부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왕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책임 총리제? 예, 뭐 이런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하들 생각들을 많이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바로 군주권보다 신하들의 권한이 더 큰 거예요. 커지죠. 예. 그래서 신하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육조직계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조직계제는 말 그대로 의정부의 권한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곧바로 올라오는. 예,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 급료도 많이 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국왕이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만기를 출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에 있는 판사들 밑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보고를 받고 그와 관련해 잘못됐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사육신의 난과 연결이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사육신의 핵심 멤버들은 다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에요. 이들은 다 세종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세종이 무지무지 아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누구랑 같이 공부를 했느냐? 바로 세종의 큰아들이었던 문종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종은 이들에게 있어서 왕세자이기도 하고 훗날 국왕이기도 하지만 동문수학한 사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종이 국왕이 되면서 이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중용했느냐? 세종이 좀 단호한 데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거꾸로 집현전 학사 출신들 성산문이나 혹은 정인지나 신숙주 이런 당대 최고의 명사들을 오로지 공부만 시켰어요. 이들이 정계 진출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간이 된다던가 아니면 사원부 관원이 된다던가 혹은 뭐 그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 이 성리학자들도 다 정치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관직에 들어왔는데. 그럼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신들이 배운 것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 이것을 갖다가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정치권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로지 공부하고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해서 정책을 개발을 해라. 너희들이 개발한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갖다 집행하려고 하지 마라. 정책 개발원으로. 그렇죠. 이 집현전이라는 게 정책 개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데 세종이 원체 이걸 막고 또 잘해줬잖아요. 때만 되면 진급시켜주고 늘상 세종이 입던 옷을 내려주고 말이죠. 신숙주가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걔 계속 공부하는지 봐라 뭐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내시들 시켜서 보게 하다가 신숙주가 잠이 들으니까 그때까지는 세종 책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담비 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담비 털로 만든 옷을 갖다 덮어주게 하고 말이죠. 그 위인전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싶어도 차마 못하겠네. 의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그런데 문종이 왕이 됐어요. 문종이 왕이 됐으니까 문종하고는 늘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같이 다니던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전하. 우리 여기서 이제 못 있겠다. 우리 집현전에서 우리 빼달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뺀 거예요. 빼가지고 이들이 드디어 정책 결정 기구의 핵심 브레인 혹은 집행자로 가게 된 겁니다. 집행부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해보면 이게 또 할만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폼도 나기도 하고 자기가 한 일들이 막 추진이 되고 그 성과가 나오고 뭔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고 그것을 이제 드디어 문종이 왕이 돼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종이 죽어버린 거야. 죽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단종이 왕이 됐거든요. 단종이 왕이 돼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문종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자기들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야. 왜 못하게 됐느냐? 바로 황보인, 김종서 이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단종은 당시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12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뭘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황보인이 자 우리가 이제 관원이 올라갈 때 삼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명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국왕이 탁 점을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점을 찍느냐? 황보인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보인이 국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점을 찍어주니까 당시에 황표 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황보인의 낙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보인과 김종서가 거의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하니까 이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자기들이 그 문종대에 뭔가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뭔가를 이루고 자기들이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단맛을 본 다음이라서. 그렇죠. 그때 접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수양대군이었던 거죠. 수양대군이 이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그러면 내가 저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계속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종을 폐위하고 수양이 왕이 된다라고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겠죠. 그렇죠. 단지 황보인과 김종서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너무나 전횡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 저들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정치를 전면에 나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대거 수양에게 기대게 됩니다. 수양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들이 처음부터 수양대군과 맞대결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만 부각돼서 뭐 드라마다 책이다 영화다 그렇죠. 뭐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있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신숙주의 아내가 자기 남편도 성산문과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이게 저는 연구로 나오고 막 소설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그렇듯이 거꾸로 성산문과 신숙주, 성산문과 정인지 이들의 대결 구도로 그러니까 신숙주 같은 경우는 영원한 뭐라고 할까 사이비 같은 인물?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숙주나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숙주나물도 그런 뜻이고. 신숙주 이름 따갖고 숙주나물이 금방 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쉬는 기회주의자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숙주나물 이렇게 되는 거고 성산문은 망고의 충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산문도 바로 계유정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유정난에 참여해서 이제 이들이 황보인과 김종서가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이제 영의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수양대군이 영의정이 되어서 그러면 애초에 자기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뜻을 피게 해줘야죠.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죠. 물론 처음엔 영월까지 유배를 보내지 않고 그냥 상황으로 모셔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바로 이 사육신들이 단종이 상황으로 되는 데까지도 반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반항은 뭐였느냐? 바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라고 하는 국왕이 됐죠. 국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이전까지 지켜왔던 즉 태종대까지는 육조직계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종이 국왕이 되면서 중반 이후에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다가 문종대도 의정부 서사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세조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육조직계제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세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 출신들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세조에 의해서 막혀버린 거죠. 할 일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거꾸로 단종을 복권시켜야 그 시절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종을 데려오게 되면 단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의정부 서사제를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자신들이 신권 중심의 즉 우리가 조선 초기부터 늘상 대립돼 왔던 것이 군권이냐 신권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는 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총재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우리가 이 씨들이 말이야 어렵게 나라 만들었더니 결국은 죽 서서 개준다. 그래서 저 신하들을 갖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도전을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군권을 강화시켰던 거였죠. 그런데 세종이 그 군권 강화된 군권으로다가 세종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종의 장인까지 죽여버리고 자기의 그 정말 신복이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릴 정도로 군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는데 이놈의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 세종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신권 중심의 의정부 서사제를 국왕 스스로 선택하게 했던 거죠. 국왕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세조가 다시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뒤에 이제 단종이 이제 영월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영월로 쫓겨나면서 이들을 이제 복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영월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사육신의 난 때문에 가게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이런 사육신들이 결과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한다기보다 자신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래 이제 신숙주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신숙주 이제 빠지게 된 것이고 정인지도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했던 인물들은 역시 정인지, 신숙주 그리고 성삼문, 박팽년 뭐 이 정도의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뭐 6명뿐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장 6명으로 대표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겠죠.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 이제 김영김 씨 중에 김문기라고 하는 인물도 있죠, 그죠? 김문기라는 인물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사육신 묘가 저기에 가면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있는데 노량진에서 한때 사칠신 제사를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 김문기가 김영김 씨여갖고 두 번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김재규가 이제 김영김 씨거든요. 그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YS가 이제 김영김 씨거든요. 그래서 YS 때도 이제 사칠신의 난을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육신의 난이다, 사칠신의 난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굉장히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조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김질 정창손의 이제 사위였죠. 김질이 그걸 갖다가 이제 고변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될 때 당시에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호위무관 이 사람이 이제 성삼문의 이제 아버지 하고 그리고 이제 유흥부라고 하는 이제 그 무장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둘을 이제 제거를 거기서 칼을 갖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세조를 찔러 죽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성삼문이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묘하다. 그러니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흥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문신들하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냥 나라도 혼자 들어가서 찔러 죽이겠다. 이제 이랬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김질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신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장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장인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너 지금 큰일 날 일 하지 마라. 잽싸게 이제 세조한테 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게 됐고 모든 게 다 발각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조가 이제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성삼문을 이제 부르게 됐죠. 성삼문 불러가지고 너는 지난번에 계유정난 때 공신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시 나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삼문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사실 나는 그때 당신을 도와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임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줬던 녹봉은 내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집 창고에 가봐라. 그랬더니 당시 받았던 녹봉을 다 이제 쌀이죠. 쌀을 다 이렇게 쌓아놓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뭐 실제 문서에도 뭐 신이 뭐 이런 그 신이라는 글자를 안 썼다고 안 썼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삼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계유정난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이 임금이 되니까 참 머리가 아팠던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겁니다. 이 조선왕조 충의 열전에서 최한수 선생은 굉장히 그 독특한 역사적 사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조의 집권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세조의 집권이 세종의 문화 정책을 갖다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한편으로 또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역사적 아이러니기는 한데 살펴볼 필요가 또 있기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군사 쿠데타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세조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왕이 되었는데 이 국왕이 된 세조가 자신의 어떤 그 쿠데타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개혁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조대에 사실 굉장히 안정됐어요. 백성들이 국왕 세조에 대한 칭송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단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절개, 의리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측면에서 백성들이 세조의 어떤 그런 실용 정책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 높이 평가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편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이제 그 후대에 들어와서 뭐 5.16이라든가 아니면 12.12라든가 즉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서 이 두 쿠데타를 갖다가 야 세조대에도 저렇게 군사 쿠데타를 해갖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두 쿠데타도 역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실제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꾸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조도 단종이 정상적으로 국왕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쿠데타를 했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시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전근대 사회, 봉건 왕조 시절에 자기들 핏줄들끼리 권력을 갖다가 이제 투표할 때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시절과 그 이후에 민주주의 시대에서였던 시절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그 세조가 했었던 당시에 그런 위민 정책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성상문이라든가 박팽년 이런 사람들의 사육신의 난이 당시에는 쉽게 이렇게 물론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혀지는 그런 내용이 또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이후에 이들이 다시 충신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대 국왕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죠. 즉 숙종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제 환국 정치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쟁에 의해서 죽어 나가는 거예요. 숙종은 20살 그 젊은 나이에 바로 인조, 효종, 현종 이 사람들이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을 사약을 내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군권의 강화를 아주 세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역으로다가 충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했겠죠, 그러면. 그럼요. 바로 태종이 충신상으로다가 정몽주를 갖다가 부활을 시켜내듯이 이 사람은 바로 사육신을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단종의 시신을 갖다 잘 묻었던 영월호장 어몽도도 역시 충신으로 부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 숙종대 정치적 논리가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당정에 의해서 격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역신이 안 생겼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정조대에 이순신을 갖다 부활시켰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이데올로기적 논리가 이들을 부활시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예. 오늘은 조선왕조 충의열전, 여러분도 아시는 최한수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조선왕조 충의열전. 뭐 충성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종서, 성삼문, 하위제, 유성원,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충신들입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에 의해서 살해됐고, 성삼문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박팽년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조를 뭐 끝까지 나으리 이렇게 부르다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박팽년이 이런 시를 지었죠. 금이 아름다운 물에서 난다고 해서 물마다 금이 나는 것은 아니며, 옥이 곤강에서 나온다고 해서 산마다 옥이 나는 것은 아니며.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